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1차 과정 무사히 지나가시고 합격하시고 2차 실무 과정을 공부하러 저랑 열심히 공부하고자 만났습니다.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준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건 아시죠? 뭐가 다르냐? 열심히 열공해야 된다는 같지만 1차는 우리가 객관식에 2차도 사실은 객관식은 맞아요. 정답이 객관적이니까. 근데 객관식 선다형의 문제로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했죠. 1차 과정은. 그래서 직업상담사 1차 과정은 이걸 이렇게 필기 시험 이렇게 해서 1차를 보게 나면은 지금 저랑은 어떻게 2차인데 거기 어떻게 상담 실무라는 표현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상담 실무. 상담 실무는 서술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서술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서술형은 쓰는 거 있지만 채점은 객관적인 답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답안만 있지 않아서 좀 고민스러워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강의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서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필기시험이든 상담 실무를 하는 우리가 서술형을 준비하든 어떻게 이론적인 배경은 같은 거죠. 이론적 배경은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적 배경이 같다라는 것은 출제 영역에서 이렇게 출제 기준표가 같다라는 거죠. 단 답안을 요구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답안을 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선다형으로 출제되는 영역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도저히 서술형 채점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역으로 서술형으로 강세로 나오는 영역이 있다라는 차이점은 있어요. 1차를 준비할 때는 우리가 항상 시험은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출 분석이 몹시도 중요합니다.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출제 경향성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출제 경향성을 알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는 기출을 분석하는 건 전년도 우리가 2000년도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3개년도 필기시험하는 3개년도의 기출을 분석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기출 분석해서 본다라는 것이 문제답만 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가 여기 적어놓지만 이론적 배경을 탄탄히 해놔야지만 1차 때부터 이론을 탄탄히 해야지만 2차에 다른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다른 형식의 공부도 충분히 다져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차는 3개년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런 영역이 중요하고 내가 검증을 하는 건데 2차는 어떻게 될까? 3개년도가 아니라 전년도의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 허걱 어떻게 전년도?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재가 전년도에 나온 문제를 갖다가 영역별로 다뤄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영역별로 하고 여러분들 편의상에 보기 편하게 해서 넘버링을 매겨놨는데 꼭지가 예를 들어서 오늘 상담학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건데요. 가지수로 보게 되면 145개 와. 근데 영역으로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전체 영역을 다 보자 그러니까 허걱하고 겁내하시는데 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1차는 3개년도만 보는데 2차는 왜 그런가요? 일단 다 봐서 기출에 나왔던 건 다 알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강에서 반드시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만난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까닭은 인터넷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정보를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저쪽 막 탐색을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강 듣고 또 아니면 합격했다고 또 다른 기관에서 만나서 연예인 보는 것 같아 하고서는 실제로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인강으로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물론 자기 조절 잘하고 자기 조절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있습니다.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강사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럼 2차에서 전 영역을 다 어떻게 준비해야? 제가 같이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준비하는데
2차 시험은 조금 지겨운 공부일 수 있어요. 지겨운 공부 맞아요. 왜냐? 1차 땐 정신분석이 뭐야? 몰랐는데 설명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패스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패스를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패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아는 것 같은데, 또 그 이론을 듣고 있으면 조금 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만 있죠. 내 무의식에 있어요. 그런데 2차 시험은 말입니다. 아는 걸 선다해서 닦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스스로 저 무의식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저 의식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가 시험장에 나와서 바로 쫙 쓸 수 있도록 아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 영역에가 다 필요하냐?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그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준비해야 하냐면은, 신출이 안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또 3개년 정도 뒤로 이렇게 보고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전 영역을 제가 다 다룰 거지만은, 이런 부분은 꼭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규준 참조가 아니라 중거 참조이기 때문에 60점 이상 맞으면 패스가 되는 건 맞습니다. 90 몇 점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내가 60점 넘어야지, 이건 나올 것 같아,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한 내용이 언제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자동화 시스템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는 걸 갖다가 블라블라블라블라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터넷 공부하신 분들은 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강의만 믿고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제발 그러시길 희망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왜냐? 문제가 주어졌어요. 문제가 주어졌는데 블라블라 한 거는 막 썼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엉뚱한 답안을 쓰시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요점 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제가 들어가면서 이론을 정리는 할 거예요. 정리를 해가면서 주요적으로 나왔던 부분, 전형에 나왔던 부분을 다루어 드릴 건데요. 어떻게? 중요한 건 문제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답안을 떠올리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겹게 여러분들이 지겹게 복습하셔야 돼요. 난 60점 맞을 거야 아니라, 나 배웠던 거는 다 써버리고 말겠다라는 각오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재미없는 공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상담 실무, 많이 어려운 상담 실무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상담이라는 거. 상담이라는 거 먼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차 과정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를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1차를 패스된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은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은 문제다 이렇게 외워서 쓰기는 너무 힘들어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론적 토대가 단단해져야지만 2차 쓰는 연습도 쉽다라는 거. 1차보다 더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데, 자, 상담이라는 거. 저희가 처음 이제 상담학을 할 때 상담이라는 걸 물어봐요. 상담이라는 건 분명히 페이스 투 페이스, 물론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대면 상담이 아닌 경우도 상담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거 있어요? 전화 상담이라든가 인터넷 사이버 상담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1차 과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이제 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참 행복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담은 면대면의 관계에서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눠요? 그냥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상담이라 하지는 않죠. 상담이란 뭐예요? 어떤 상담이라는 건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서 당연히 래포라는 걸 형성을 해야겠죠. 중요한 건 대면 관계에서 래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모든 상담의 기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도 과언이 아니다. 래포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의 상담의 과정 얘기를 하지만 항상 먼저 래퍼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래퍼를 왜 형성해야 되느냐? 상담은 무엇 때문에 한다라고 그랬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린 직업 상담사이니까 직업 상담이라 어떤 직업적인 관계, 직업에 관한 좀 포괄적으로 진로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문제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담을 한다고 반드시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 래퍼를 형성해서 내담자 어떠한 상담 기법도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상담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한테 그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직업적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 뭐냐?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 무엇이다?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담의 목적이란 문제 해결을 하도록 조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 뭐다? 상담이고 상담의 목적이라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상담 기법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한 그 상황을, 문제는 객관적으로 도출되어 있어도 이 과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담 이론 갈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상담이라는 건 문제 생겼다, 문제 해결하자.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자. 그래서 상담에서 의사결정력을 습득하도록, 의사결정력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첫 파트의 직업상담은 무엇인가? 직업상담의 의의 이렇게 있었어요. 직업상담의 의의, 직업상담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기출 중심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이론을 다지고 합격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략을 짜게 되면 나왔던 문제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가 중요하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노트 정리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반드시 여러분의 노트 정리 필요해요. 책에 잘 정리되어 있지만 책에는 약간 답안을 길게 작성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간략하게 뭐 두 줄 세 줄만 넣어서 책을 구성하면 많은 학습자들이 궁금해할까봐 조금 더 늘려놓은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왜 노트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책 보고 연습해도 되지만 나만의 노트가 있으면 내가 보기가 편해요. 내 기억에 그 인출에 도움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직업상담의 의의. 그럼 직업상담의 의의는 뭐냐? 진로에 관한 문제가 있는 내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직업상담의 목적. 그죠? 그리고 직업상담자의 역할, 자질, 직업상담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목적에 관해서도 일반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이 목적에 관해서 일반적인 목적도 볼 수가 있고, 어떤 특정 학자가 제시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직업상담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내담자, 제대로 되지 않은 내담자를 제대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직업상담이에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결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할지 고민하긴 하는데 모르겠다. 그것도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정하도록 조력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2차 시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쓰시오 이런 경우가 많아요. 5가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뭐예요. 그래야지만 하나, 둘, 3개 보통으로 3가지 쓰시오가 많이 나와요. 6점 정도가 많이 나오죠. 점수 배점은 4점에서 6점 정도. 문항수는 뭐 18문항 내외 정도 나오고 그중에 상담학 심리학 한 13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몇 가지 쓰실 때 이걸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논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업상담에서 그냥 한 줄로짜리 보면은 비합리적 의사결정 아니 문제 있는 진로 문제에 고민 있는 남자를 도와서 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과정이다. 목적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돕는다. 목적 맞는데 직업상담에서는 이제 나눠져 있는 거 이런 걸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파트 직업상담 위에서 목적, 의의라는 파트에서 직업상담 목적 상담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란 왜 하느냐? 문제가 있어서 한다. 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는요. 교재에 써놨어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이것은 직업상담의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 그러니까 직업상담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 상담이라고 할 때 무엇이냐? 그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담은 개인의 생산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의사결정 제대로 못했다면 방해가 되겠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그런 행동을 감소시키나 제거시켜서 내담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는 정신건강을 증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뭐 이걸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면 문제 해결하거나 병적 증세를 제거한다라든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라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상담 목표를 쭉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직업 상담의 목적 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직업상담의 목적이라고 놨죠. 직업상담의 목적. 결정하지 못한 걸 제대로 결정하도록 해준다.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걸 제대로 결정하도록 해준다. 이것이 직업상담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뭐냐? 우리가 내용은 알겠어요.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았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경향성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왜 제대로 결정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요. 내담자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자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도록 내담자가 첫 번째 자기 이해를 돕는 것, 자기 자신이라든가 직업 세계에 관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쵸? 또 하나는 직업 목표가 없을 수도 있고 직업 목표 자체가 모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윌리엄슨이 말하는 무선택자 같은 경우는 직업 목표가 없죠.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 직업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 맞습니다. 목적 맞습니다. 그래서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하도록 하는 과정이 직업상의 일반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내담자가 진로 결정을 했죠. 진로 결정을 했는데 이 진로 결정 자체가 지금 모호해. 내가 이쪽으로 갈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로 결정을 좀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불확실한 선택. 또 윌리엄슨 갖고 예를 들게 되네요. 윌리엄슨 어리석은 선택, 흥미적성 불일치,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그거 갖고도 직업상담 목적이 공부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업상담의 문제형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불확실한 선택자, 확신이 없어요.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 목적 돼야 하는데 목적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고민해서 다양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는 일반적으로 출제 경향성에 맞춘 정답을 쓰는 게 편안하잖아요. 정답이라고 유추되는 걸 쓰는 게.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라는 건데 지금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왜 잠정? 불확실해. 선택을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직업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면 선택은 제대로 하긴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어서 직업 상담 오는 경우 있죠. 본인의 문제는 확신 불안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로 결정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직업 상담의 목적 이것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직업 상담에서는 진로 계획을 한다는 건 지금 당장 아니라 진로 자체는 내 전생에 관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 계획이 일부다. 내 인생에서 지금 당장 여기 진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직업 상담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앞서서 제가 했잖아요. 의사결정이라는 거, 의사결정력을 증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담자 의사결정을 증진시키고 직업의식을 활발시키는 거. 그러다 보면 내담자의 성장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목적과 목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목표가 좀 더 협소하고 목적이 포괄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라는 거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 설정 시 유의점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챕터 주제로 다뤘는데 목표 설정 유의점.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 그 목적이 있고 목표를 세운단 말이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요. 선생님들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셨을 거예요. 내 인생의 커다란 진로에 대한 큰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이번에 동차 합격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거나 아니면 직업 상담에서 발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표는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생님들도 막연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서 자격을 따야겠다, 막연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공부다 하면 동착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획득할 것인가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워야지만 이 목표 달성 효과가 있다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직업 상담에서 목표를 세울 때 목표는 누가 세워요? 목표는 누가 세우죠? 같이 세우죠. 내담자와 상담자가 같이 세워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겠죠. 아니면 제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도 자기는 확신이 없어서 직업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목표는 같이 세우는데 누가 원하는 거냐. 내담자가 원하는 거.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거로서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걸 너무 이상적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거 상담에서니까 어떻게?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직업 상담 혹은 상담 목표 설정 시 유의할 점을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목표는 구체적이다. 목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된다.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된다.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 어려워요.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아요. 들을 때 쉬운 건 맞습니다. 1차에 탁탁 잘 다져 쉬운 건 맞는데 중요한 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루한 공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루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선생님만 지루한 게 모든 선생님들 공부할 때 지루해요. 저도 자격증 공부할 때 저는 강의자하고 내용을 충분히 알아. 저도 블라블라 그래 내 100점 맞아보지 하고 연습했어요. 목표가 그렇게 있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 100점 안 나왔던 거 안 배웠던 거 나왔는데 어떻게 100점 맞아요. 안 나왔던 거는 접어두고 그것가 아니라 내가 만점 맞자는 거야. 내가 썼던 거 그렇게 수십 번 썼던 건 반드시 기필코 쓰고야 말리라 이런 각오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여러분들과 어떻게 공부할까 살짝 말씀드렸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직업 상담의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